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2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결측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결측치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방법, 결측치를 대표값으로 대체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측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했을 때요. 실제로 비어있거나 혹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학생들의 클래스가 표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은 보통은 NA로 표시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어있거나 혹은 파이널 점수가 이렇게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데 혹은 중간고사 점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중간기말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0점에서 100점의 점수를 가지죠. 이러한 숫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숫자들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상한 데이터이다. 예를 들면 이상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정상적인 데이터만 이렇게 정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 정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나 아니면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잘 걸러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측치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결측치는 우리가 missing value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거나 누락되어진 값, 함수 적용이 불가능한 값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결측치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는 값들도 보통 이상치 혹은 결측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어있거나 누락이 되어진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하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미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누락된 값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경우는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결측치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측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거하고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결측치를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측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NA로 표현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Not available이라고 하는 거에 약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는 대문자 NA로 표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NA는 이렇게 문자라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NA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꺽쇠가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NA가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차이점만 있을 뿐이고 따옴표로 감싸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넣을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NA로 구성을 해서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할 때 일관적으로 NA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하는 함수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쪽에 이렇게 점수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점수들이 중간 시험의 점수인지 그다음에 기말 시험의 점수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그잼에는 그 시험을 구분하는 미드하고 파이널이라고 하는 구분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고 점수가 구분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한 거고요.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엮어서 출력을 해보았더니
했더니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NA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표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결측치가 들어가져 있는 경우에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방법이 isNa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isNa라고 하는 거는 is가 붙어 있는 거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is is 데이터 프레임 하면 너는 데이터 프레임이니 물어보는 거였었고 데이터 프레임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체크해주는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이면 true였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데이터형이라고 하면 false의 결과값이 나왔거든요. isNA df를 해주면 앞쪽에서 만들어준 데이터 중에 우리가 exam에 NA 데이터를 하나 넣어줬었고 스코어에 NA 데이터를 2개 넣어줬었거든요. 살펴보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NA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true로 표시되어져 있는 게 NA가 있었던 자리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s NA로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가 NA가 들어있니? 라고 물으면 결국 true, false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true로 표시되어져 있는 위치에 결측치 NA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측치의 빈도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isNA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여기서 true, false 값을 세워주면 사실 결측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false의 값이 11개이고 그 다음에 true의 값이 3개예요. 총 14개의 데이터 중에서 결측치가 3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DF의 exam에 들어가져 있는 그 변수 DF의 exam 변수에 대해서만 isNA를 적용하고 테이블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 exam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NA였었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고 false가 6개가 나온다.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7개 중에 6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코어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만 확인을 했을 때 스코어에는 2개의 결측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패턴이지만 데이터 프레임 전체로 넣어줬을 때 변수별로 확인할 때 이렇게 방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데이터만 달라지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결측치를 포함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수치 데이터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자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코어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점수 데이터죠. 근데 그 안에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코어에는 2개의 결측치가 들어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결측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들의 민을 적용해 보았어요. 그다음에 결측치가 들어가져 있는 스코어에 썸을 적용해 보았어요. 결과값이 잘 나오지 않죠. NA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NA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정의되어지지 않은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정의해서 민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썸의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결측치를 제거하고 산술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측치를 제거해내기 위해서 여기 필터라고 하는 디플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DF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스코어가 isNA인 녀석들만 필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의미는 뭐냐면 요거가 true인 경우에만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측치만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isNA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true가 되어지는 것들은 결국 NA 값만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true인 녀석들에 대한 반대값을 주니까 여기 결측치인 녀석들이 false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false인 녀석, 다시 말하면 NA가 아닌 녀석들이 여기 느낌표가 붙어서 반대값으로 변하면서 true가 되는 거죠. 결국 결측치가 아닌 녀석들만 이렇게 추출이 되어지는 그 필터문이 바로 not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수치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not을 붙인 여기 두 번째 구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두 개의 변수에서 동시에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코어하고 이그잼에 모두 결측치가 들어가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모두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의 변수에 적어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측치가 아닌 녀석들을 이렇게 낫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러낼 수 있도록 할 건데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변수가 모두 결측치가 아닌 녀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정상적인 데이터만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ND 연산자를 써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수행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변수 모두 정상적인 데이터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df no miss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결과값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의 결측치를 하나라도 포함하면 행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na.omi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만 추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까지 손실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큰 데이터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변수에 NA들이 이렇게 막 무작위로 들어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 NA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정말로 소수의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NA 오밋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잘 선별을 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력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학력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측치를 제거하면 되는데 출신 지역의 결측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오밋을 적용하게 되면 출신 지역에 있는 결측치까지 제거가 되어지니까 학력과 소득이 정상적인 데이터인 경우에도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NA 오밋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해줄 그런 함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데 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NA가 매우 적은 숫자로 들어가져 있다 하는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함수이기도 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7개의 데이터 중에 서로 다르게 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행을 모두 제거하고 이렇게 4개가 남았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결과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결측치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NARM이라고 하는 거는 NA라고 하는 값을 RM은 remove의 약어예요. 그래서 NA를 제거할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t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결측치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결측치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스코어에다가 그냥 min을 적용하게 되면 그냥 결과값이 NA로 출력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수치 데이터에 대한 산술 연산을 수행하도록 할 때 NARM을 true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NA는 이곳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인 평균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합의 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summarize 함수에서도 우리가 NARM t를 사용을 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read.csv하고 test score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오도록 할 건데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4행하고 그 다음에 9행하고 17행의 미드 부분에다가 NA를 임의로 강제적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미드에 4번째에 들어가져 있는 값, 그 다음에 7번째에 들어가져 있는 값,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17번에 들어가 있는 값이 NA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의로 이렇게 결측치를 넣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summarize 함수에서 NARM을 T로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이제 차이점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ummarize에 여기 min 함수를 적용을 해서 여기 min mid라고 하는 요약값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mid라고 하는 것에 아까 우리가 임의로 NA를 3개를 넣어 주었잖아요. 이것도 산술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NA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됐는데 summarize 안에서 min을 적용하도록 할 때 NA의 RM을 T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mid 값에 여기 NA가 들어가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이 이렇게 잘 추출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통계 함수들에 적용한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summarize에는 컴브로 부분에서 여러 개의 통계 함수들을 적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min과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median 함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mid에는 아까 NA라고 하는 값이 3개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NARM을 모두 T로 설정을 해두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렇게 그 결과값이 잘 나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사례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날리고 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너무나 크거나 너무나 낮은 데이터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보편적인 데이터의 결과라고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설명드린 사례도 아주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NA 값이 특정한 값으로 대체가 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조금 그러한 그 데이터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른 값을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대체해서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가장 대표적인 대체값으로 생각을 해요. 자, 임퓨테이션을 수행하도록 할 때 여기 평균값을 쓰거나 혹은 평균값이랑 사실 중앙값이 좀 차이가 있는 데이터 셋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셋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앙값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표값들을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최빈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 데이터 중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숫자들을 대체하는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혈액형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 그룹군에서는 혈액형이 어떤 게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을 이 최빈값으로 픽업을 해서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특정한 선생님의 수업은 보통 1사부터 5까지 리커트 척도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4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4를 대체값으로 넣으면 굉장히 큰 영향 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표값을 잘 설정을 하고 일괄 대체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측치 임퓨테이션 대체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통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평균값을 구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드 데이터에 결측치를 넣어줬었는데 이그잼의 미드 데이터에 결측치가 아닌 녀석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균값을 구했어요. 약 75.8 정도의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올림을 해서 76이라고 평균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평균값 76을 가지고 NA의 값을 대체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if else를 써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이제 NA가 적용이 되어졌을 때 true인, 다시 말하면 결측치인 경우에는 대체값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여기 평균값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측치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의 값을 써라, 자기 값을 써라 라고 하는 의미의 if else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문을 수행하게 되면 미드에 들어가져 있는 NA 값은 모두 76으로 대체가 되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테이블에서 요거 이렇게 적어보면은 여기 풀셋 값이 20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NA라고 하는 값이 76으로 잘 대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그제메 값 전체를 출력해 보았어요. 그래서 아까 4번, 그 다음에 9번, 17번의 행에다가 NA를 넣어 주었었는데 위쪽에서 수행한 결과값으로 살펴보았더니 결측치 부분이 모두 다 76으로 잘 대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대표값이 적용이 되어지면서 평균값이 75.8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은 결측치의 개념과 결측치 NA를 만드는 방법, 대표값인 평균이나 중앙값 등으로 일괄 대체하거나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예측값을 추정하여 대체하는 결측치 대체법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결측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익숙하게 익혀서 데이터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